안녕하세요. 저는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즉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과 그 중요성에 대해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119만 부르면 되지라고 생각해 오셨다면 오늘 내용이 생각을 조금 바꾸실 수도 있어요. 119 신고와 함께 할 수 있는 초기 대응이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걱정부터 앞서실 수 있지요.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이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과 지금부터 준비해보자는 희망이 함께 생길 겁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평범한 일상 중에도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말이에요. 그 순간 대부분은 당황해 몸이 굳고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만 하다 시간을 흘려보내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실제로는 첫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가 이후의 경과를 가를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헤매는 동안 몇 분이 흐릅니다. 또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대전의 김상호님은 올해 74세이신데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걸으시고 금연도 10년째 이어오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난 겨울 어느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체한 것 같다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곧 왼쪽 팔까지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내분께 119 신고를 부탁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평소에 복용하시던 아스피린이 있다는 걸 기억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관 건강을 위해 처방해 주신 저용량 아스피린이었거든요. 즉시 하나를 꺼내서 씹어서 드셨어요. 그리고 소파에 기대 앉아서 천천히 숨을 고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아내분이 119에 신고하는 동안에도 그분은 계속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하셨어요. 전화 상담원이 알려주는 대로 증상을 설명하고 지시를 따랐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분의 상태는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어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초기 대응을 정말 잘하셨다고, 특히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아스피린을 복용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시간을 지체했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했다면 상황이 더 위험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면서 주변 분들에게 올바른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올바른 첫 대응 방법을 익힐 겁니다. 즉시 119 신고하기, 아스피린 정제 씹어 복용하기, 그리고 침착하게 호흡 고르기.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몸이 기억하도록만 만들면 되거든요. 가슴이 답답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할 일은 119 신고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처방한 아스피린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는 거예요. 응급 상황에서는 순서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조금 불안하실 수 있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의 안도이고 준비가 바로 희망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보시지 않겠어요? 위급한 순간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선의에서 나온 행동이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실수들이 가장 위험할까요? 대표적인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119 신고를 미루고 다른 일부터 하기, 아무 아스피린이나 함부로 복용하기, 그리고 의식을 잃은 사람을 함부로 움직이려 하는 것이에요. 특히 첫 번째가 가장 위험한데 응급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소중하거든요. 또한 아스피린은 의사의 처방이나 상담 없이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하죠. 그리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분을 억지로 일으키려 하거나 물을 먹이려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부산에 살고 계신 이춘자님은 67세이신데 평소 건강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매일 아침 근처 공원에서 요가도 하시고 주 3회씩은 수영장도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수영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다고 하세요. 그때 그분이 하신 첫 번째 행동이 문제였어요. 근처 벤치에 앉아서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주변에 계신 분들도 잠시 쉬시면 될 거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식은땀까지 나기 시작했는데도 119 신고는 미루고 계셨어요. 결국 상황이 더 악화돼서 주변 분이 119에 신고해 주셨고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초기 대응이 늦어져서 더 오랜 치료가 필요했다고 해요. 반면 같은 동네에 사시는 김정호님은 70세이신데 비슷한 상황을 전혀 다르게 대처하셨어요. 몇 달 전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받으시면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셨거든요.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에서 갑자기 가슴 통증이 시작됐는데 즉시 아내분을 깨워서 119에 신고를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평소 복용하시던 아스피린 하나를 꺼내서 씹어서 드셨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앉아서 기다리셨고요. 병원에서도 초기 대응을 정말 모범적으로 하셨다고 칭찬받으셨어요. 특히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의사가 처방한 아스피린을 복용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의 상황은 비슷했지만 대응 방법이 결과를 완전히 갈랐습니다. 첫 번째 분은 시간을 지체했고 두 번째 분은 즉시 올바른 대응을 하셨거든요. 그럼 기억하실 세 가지는 이겁니다. 첫째, 119 신고를 가장 먼저 하기. 둘째, 의사가 처방한 아스피린만 복용하기. 셋째, 의식을 잃은 분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기. 이 원칙만 지켜도 상황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요. 실천하실 방법도 간단해요. 첫째, 응급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119부터 신고한다는 걸 가족 모두가 기억하세요. 둘째, 아스피린은 의사의 처방이나 상담 후에만 복용하고 미리 준비해 두세요. 셋째, 냉장고 문이나 현관에 119부터 신고, 처방받은 아스피린 복용, 침착하게 대기라는 순서를 메모로 붙여 두시면 가족 모두가 볼 수 있어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정확한 지식이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입니다. 막상 가슴에 통증이 시작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평소에 알고 있던 것도 순간 다 까먹게 되고 당황한 마음에 엉뚱한 행동부터 하게 되죠. 그래서 미리 순서를 정해두고 몸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의학적으로 권장하는 대처법은 단순 명확합니다. 복잡한 건 위급할 때 할 수 없어요. 기억하기 쉬운 3단계로 몸이 먼저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전북 전주에 사시는 박은호님은 71세이신데 평소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세요. 몇 년 전부터 전립선 때문에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게 되면서 깊이 잠들기가 어려워지셨거든요. 그래서 새벽 2시, 3시에 깨는 일이 잦으셨어요. 그런데 지난달 새벽 2시 30분쯤에 화장실을 다녀오신 후 침대에 누우시는데 갑자기 가슴이 꽉 조이는 느낌이 드셨다고 해요. 처음엔 체한 줄 알고 물을 마시려고 일어나셨는데 식은 땀까지 나기 시작하더라고 하셨어요. 왼쪽 팔도 저리고 숨도 가빠지고요. 그때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아내분을 깨우는 것이었어요. 평소 건강교육에서 들은 대로 즉시 119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아내분이 전화를 거는 동안 그분은 평소 고혈압으로 복용하시던 저용량 아스피린을 기억하셨어요. 침대 머리맡 서랍에서 꺼내서 한 알을 씹어서 드셨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벽에 기대 앉으셨어요. 119 상담원이 전화로 지시하는 대로 증상을 설명하고 침착하게 숨을 고르려고 노력하셨죠.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걸 반복하셨어요.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그분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돼 있었어요. 119 상담원의 지시를 잘 따르셨고 아스피린도 적절하게 복용하셨거든요. 응급실에서 심전도와 혈액 검사를 받으신 결과 초기 대응을 정말 잘하셨다고 의료진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다행이라고 하세요. 만약 119 신고를 미뤘거나 함부로 약을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주변 분들에게도 올바른 대처법을 널리 알리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기억할 3단계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 즉시 119에 신고하기.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둘째, 의사가 처방한 아스피린이 있다면 한 알을 씹어서 복용하기. 셋째, 119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호흡하며 기다리기. 이 3가지가 의학적으로 권장하는 올바른 순서입니다. 평소에는 가족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119에 신고하는 연습, 아스피린 위치 확인하는 연습, 침착하게 호흡하는 연습을 각각 해보시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는 1회씩만 연습해도 기억이 오래갑니다. 지금 이 3단계를 마음속으로 따라하고 계시지요? 이미 절반은 해내신 겁니다. 올바른 순서를 기억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 지식이 쌓이면 실제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안도를 만들 수 있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으로만 기억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신호를 놓치기 쉽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다양하고 애매한 증상들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의학적으로 심장마비는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발생합니다. 이는 심장이 아예 멈추는 심정지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심장마비는 가슴 답답함, 왼쪽 팔이나 어깨 저림,
이유 없는 식은땀, 숨가쁨, 속 불편감 같은 작은 변화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가슴 통증보다는 소화불량이나 피로감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평소와 다른 느낌이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이라도 오늘 느낌이 평소와 확연히 다르다면 주의해야 해요. 광주에 사시는 장미숙님은 65세이신데 평소 위가 약하셔서 소화제를 자주 드세요. 몇 년 전부터 역류성 식도염도 있으셔서 식후에 속이 더부룩한 건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가을 어느 저녁 식사 후에 느낀 속 불편감은 평소와 달랐다고 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드시고 설거지를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속이 더부룩해지면서 왼팔이 저리기 시작하더라고 하세요. 처음엔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하고 소화제를 찾으셨어요. 하지만 소화제를 먹어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가슴까지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손녀가 놀러 왔는데 할머니 얼굴이 평소와 다르다고 하더라고 해요. 창백해 보이고 식은땀도 나는 것 같다고요. 손녀가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 지식을 떠올리며 할머니께 즉시 119에 신고하자고 했어요. 처음엔 그분이 괜찮다고 하셨지만 손녀의 권유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혈압약과 함께 복용하시던 저용량 아스피린을 기억하고 하나를 씹어서 드셨어요. 119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소파에 앉아서 침착하게 기다리셨죠.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아보니 실제로 심근경색 초기 단계였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초기 대응을 정말 잘하셨다고, 만약 그냥 소화불량으로 넘겼다면 위험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애매한 증상일 때 더 주의해야 한다고 주변에 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애매하면 일단 119라는 원칙이에요. 아닌데 괜히 그랬다고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대응을 먼저 하는 게 낫거든요. 의료진도 이런 신중한 대응을 권장해요. 그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초기 신호들을 정리해 볼까요? 가슴 답답함, 왼쪽 팔이나 어깨 저림, 이유 없는 식은땀, 갑작스러운 숨가쁨, 평소와 다른 속 불편감이에요. 이 중에서 2개 이상이 함께 나타나거나 하나라도 평소와 확연히 다르게 느껴진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냉장고나 휴대폰 메모에 이런 초기 신호들을 적어두시면 잊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끼리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119라는 원칙을 정해두시면 더 안전합니다. 서로 상황을 지켜보다가 신호를 발견하면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작은 신호를 알아보는 눈이 생기면 두려움은 줄고 안도감이 커집니다. 몸의 변화에 민감해지는 것, 그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그 눈은 오늘부터 키울 수 있고 그게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응급 상황은 혼자 있을 때도 함께 있을 때도 옵니다. 준비가 없으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그럴 때일수록 미리 준비해 둔 것들이 생명줄이 될 수 있어요. 의사의 처방 없이는 아스피린을 함부로 복용하면 안 되고 응급처치 방법을 모르면 말로 설명하느라 지체됩니다. 사전 교육과 의료진 상담이 있어야 가족이 서로의 안전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준비는 한 번만 해두면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점검하고 업데이트해야 해요.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윤재호님 댁은 특별한 시스템을 만들어 두셨어요. 72세이신 그분은 대학생 손자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주 1회 응급 상황 대비 교육을 함께 하신다고 해요. 처음엔 손자가 귀찮아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손자가 먼저 챙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시스템이라는 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매주 일요일 저녁 식사 후에 응급처치 방법을 한 번씩 점검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증상을 설명하면 손자가 119에 신고하는 연습을 하고 처방받은 아스피린 위치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 겨울에 실제 상황이 왔어요. 할머니이신 그분의 아내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신 거예요. 평소 건강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까지 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제일 먼저 움직인 건 손자였어요. 할아버지가 당황해하시는 사이에 손자가 즉시 119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평소 복용하시던 저용량 아스피린을 기억하고 한 알을 들이며 씹어서 드시라고 했죠. 평소 연습했던 대로요. 할아버지는 그 사이에 119 상담원과 통화하시고 손자는 할머니와 함께 침착하게 호흡하는 걸 도와드렸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온 가족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의료진이 초기 대응을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다고 해요. 특히 가족 모두가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순서로 대처한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지금도 주 1회 교육을 계속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는 연습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자도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에 룸메이트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줬다고 해요. 그럼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먼저 의사와 상담해서 아스피린 복용이 적절한지 확인하세요. 출혈성 질환이나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처방받은 아스피린을 집안 여러 곳에 비치해 두세요. 한 달에 한 번은 가족과 함께 응급처치 순서를 점검해 보시고요. 119 신고, 아스피린 복용, 침착한 대기, 이 세 가지를 실제로 연습해 보는 거예요. 어색할 수 있지만 생명을 지키는 일이니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달력에 아스피린 교체일과 가족 교육일을 표시해 두시면 잊지 않아요. 아스피린도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새 걸로 바꿔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집 전화 옆과 휴대폰 상담 메모에 119 신고, 아스피린 복용, 침착 대기라는 순서를 고정해 두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사와의 정기적인 상담입니다. 아스피린 복용이 본인에게 적절한지,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의료진에게 미리 교육받아 두시는 게 좋아요. 준비와 교육은 가족 모두에게 안도를 주고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듭니다. 서로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준비는 다른 응급 상황에서도 도움이 돼요. 침착함을 기르는 연습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심장마비 응급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처법을 함께 나눴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의사가 처방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었죠. 혹시라도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지금 바로 의사와 상담 약속을 잡아보세요. 아스피린 복용이 본인에게 적절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가장 안전한 첫걸음이거든요. 다음 주 이 시간까지 가족과 응급처치 교육 1회, 이 약속만 지켜도 우리는 이미 더 안전해집니다. 서로를 챙기는 마음과 올바른 지식이 가장 좋은 보험이에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아스피린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나 상담 후에만 복용하시고 응급 상황에서는 119가 최우선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안도와 희망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실제로 쓰일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의 상황에서는 올바른 대처가 되리라 믿어요.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